안녕하십니까. 건강기능식품 관련 주요 정책을 요약해 소개하는 KHSATV 정책브리핑입니다. 이번 정책브리핑에서는 미국의 건강강조 표시 규정, 그리고 미국의 식이보충제 섭취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식이보충제 건강강조 표시.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미국의 식이보충제는 건강강조 표시, 구조, 기능강조 표시, 영양소 함량 강조 표시, 세 종류의 강조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 간의 과학적 합의가 필요한 건강강조 표시는 제품 또는 성분이 건강 관련 상태나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입니다. 다음은 미국 FDA에서 승인 및 한정적으로 인정된 건강강조 표시 일부입니다. 질환별로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식품이나 성분들을 정리하여 나타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질병 위험 감소 기능성 원료로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칼슘과 비타민 D, 충치 발생 위험 감소에 자일리톨만 인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CRN에서는 앞서 언급되었던 질병 및 다른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식이보충제를 섭취했을 때 의료비를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먼저 미국의 CRN, The Council for Responsible Nutrition, 즉 책임있는 영양위원회입니다. CRN은 1973년 설립된 식이보충제 산업을 대표하는 협회로서 소비자 조사,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해 산업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제공된 미국의 식이보충제 섭취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의 보고서를 심층 탐구해 보겠습니다. 관상동맥질환과 오메가3 지방산. 먼저 관상동맥질환과 관련한 식이보충제 섭취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절감 추정 비용은 2022년부터 2030년 동안을 예측하여 평균 금액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하여 권장하는 일일 섭취량 수준은 1000mg으로 보충제 섭취로 질병 위험이 10% 감소되며 대상 인구 모두 보충제를 충분히 섭취 시 19만 1727건의 발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충제 구매 비용을 감안한 순의료비 절감액은 44.7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관상동맥질환과 마그네슘. 마그네슘의 경우 CAD는 아니지만 고혈압과 관련하여 건강강조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CAD 예방을 위하여 권장하는 일일 섭취량 수준은 400mg이며 보충제 섭취로 질병 위험이 5.34% 감소되고 대상 인구 모두 보충제를 충분히 섭취 시 10만 2382건의 발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추정한 보충제 구매 비용을 감안한 순의료비 절감액은 23.2억 달러입니다. 관상동맥질환과 수용성 식이섬유. 수용성 식이섬유는 CAD와 관련한 건강강조 표시를 할 수 있으며 CAD 예방을 위하여 권장하는 일일 섭취량 수준은 25g이며 보충제 구매 비용을 감안한 순의료비 절감액을 14.7억 달러로 예측하였습니다. 관상동맥질환과 비타민 K. 비타민 K의 경우 가능한 건강강조 표시는 없으나 CAD 예방을 위하여 권장하는 일일 섭취량 수준은 남 120마이크로그램, 여 90마이크로그램이며 보충제 섭취로 인한 질병 위험 감소율이 15% 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예측됩니다. 보충제 구매 비용을 감안한 순의료비 절감액은 현재 정기 섭취 인구가 2% 미만으로 적어 앞서 언급된 보충제보다 높은 수준인 94.8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골다공증과 칼슘 및 비타민 D. 이어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의 골다공증 비용 절감 효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제품의 건강강조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골다공증 예방을 위하여 권장하는 일일 섭취량 수준은 칼슘 1000mg, 비타민 D 15마이크로그램입니다. 보충제 섭취의 잠재적인 효과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타나 의료비 순비용 절감액이 199.2억 달러로 큰 절감 효과를 보입니다. 황반변성과 루테인 및 제아잔틴. 이어서 루테인 및 제아잔틴입니다. 노화로 인한 황반변성을 예방하기 위해 권장하는 일일 섭취량 수준은 루테인 10mg,
제아잔틴 2mg입니다. 보충제 섭취를 통해 시력 개선의 효과가 4.4% 증가하고 평균 순의료비 절감액은 1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과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로 개선되는 장 건강과 노동 생산성에 관한 분석입니다. 18세 이상의 미국인 중 5%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며 이 질환으로 인해 직장이나 학교에서 잦은 결석이 발생하여 생산성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만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섭취자 중 34.7%가 증상이 완화되고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고 느꼈으며 이는 이 질환으로 자리 비우는 시간을 한 사람당 연간 50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충제 섭취를 통해 절약한 임금 손실액은 122.5억 달러로 산정되어 업무 생산성이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지기능 저하와 비타민 B6, B9, B12 인지기능 저하와 관련한 비타민 B군에 대한 분석입니다. 인지기능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권장하는 비타민 3종의 일일 섭취량 수준은 엽산 400에서 2000 마이크로그램, B6 10에서 25mg, B12 25에서 1000 마이크로그램입니다. 보충제 섭취를 통해 질병 위험이 9.5% 감소하고 보충제 구매 비용을 감안한 순의료비 절감액을 122.2억 달러로 예측하였습니다. 유아기 인지발달 장애와 콜린, 노화에 따른 인지기능 저하에 이어 유아기 인지발달 개선을 위한 보충제 섭취에 관한 내용입니다. 유아기 인지발달 장애 예방을 위해 권장하는 일일 섭취량 수준은 콜린 550mg이며 보충제 구매 비용을 감안한 순의료비 절감액을 1억 2천만 달러로 예측하였습니다. CRN에서 언급한 각 질환별로 보충제 섭취에 의한 의료비 절감 효과를 확인해 보았으며 미국 CRN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통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HSATV가 안내하는 정책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